모시고서 함께하는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 문담해설. 네, 함께하는 시간,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담패설 네. 김수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지혜 씨. 예. 네네, 저랑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처음 네. 되셔가지고요. 그쵸?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이 시간 너무 호기심도 가고요. 재밌을 것 같은 이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라는 이 주제가 너무 관심이 가는데,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나눠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문화가 가득 담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스트리트웨어의 왕 또는 거리의 루이비통이라고 불리는 슈프림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슈프림 브랜드의 로고가 로고 아시죠? 빨간색 그 벽돌처럼 네모나게 생긴 거기에 흰색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슈프림.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로고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유래가 있군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미국의 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이 아티스트는 바바라 크루거라고 그래서 1945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로 77세가 되셨고요. 마침 이 아티스트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3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현재 전시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가보지는 못하지만 혹시 또 그쪽에 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전시를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77세나 되셨는데도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통 이분을 미국의 개념 미술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냥 쉽사리 이렇게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작품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주로 흑백 사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 위에 강하게 레드 바탕의 흰색 글씨로 말이나 텍스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 흑백의 이미지에.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게 간결해 보이면서 그 텍스트와 그 사진은 이제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일치가 되면서도 멀리서 보면은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자신이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간결하면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작품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작품의 내용에는 권력이나 소비주의 문화 이런 약간 좀 비판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렇게 간결하게 문구를 사용해서 저희들한테 말을 걸어오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바라 크루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1994년 그 제임스 제비아라는 그 남자분에 의해서 이제 창립이 됐어요. 근데 그 창립자가 당시에 이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집을 자신의 그 슈프림 그래픽 팀한테 딱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슈프림의 로고가 바바라 크루거가 하는 작품 그 흑백 사진 위에 텍스트 빨간 그 벽돌 모양 네모 모양의 흰 글씨 이거를 그대로 슈프림이 자신의 로고에 그대로 이제 말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그러고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면 사실은 그 당시 크루거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슈프림은 계속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유명해지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 와중에 2004년도에 젊은 22세의 레아 맥스윈이라는 여자분이 자신의 메리 투 마브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요. 의류 회사를. 그래서 이 의류 회사는
여성의 스케이트보드 라인을 위한 그런 옷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슈프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케이트보드 룩이 다 남성을 위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 여자분이 티셔츠를 첫 번째 작품으로 내놓으면서 슈프림과 똑같은 빨간색의 똑같은 글씨체에다가 슈프림, 근데 그 다음은 제가 욕이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로고에 슈프림 BITCH 이렇게 딱 가슴에 로고를 새기고 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옷이 엄청난 인기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리하나가 이렇게 슈프림 BITCH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자기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브랜드가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장, 그러니까 여자 그 창립자 그 맥스 윈이라는 그 여자분이 이 슈프림 BITCH를 자신의 정식 상표로 다시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슈프림 쪽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죠. 이거는 저작권 침해다. 나는 너가 그런 티셔츠 하나로 일회성에 그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있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상표를 등록을 하려고 하고 모자, 수건, 머그잔 뭐 너무나 아이템을 이렇게 벌려가면서 나의 상품을 위조를 한 거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송을 겁니다. 이거 재밌게 돌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소송을 당한 이 여자 쪽 맥스 윈이, 이분은 슈프림 BITCH를 만든 이분은 웃긴다. 어차피 너도 그 바바라 쿠르고의 작품을 허락도 없이 갖다 쓴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나는 그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남성을 지배하고 종종 그 디자인을 니네 슈프림 쪽에서 해도 여성 혐오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슈프림 브랜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일종의 패러디로서 작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막 이렇게 재밌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변호사가 듣다 보니까 또 그럴싸한 거거든요. 맞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다시 그 오리지널 원작자 그 아티스트인 바바라 쿠르고한테 또 연락을 합니다. 이런 분쟁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쿠르고, 이 아티스트는 이제 이메일을 딱 변호사한테 보낸 게 한마디로 참 웃긴다. 그렇죠. 자기 이거를 본따사한 주제에 서로서로들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다. 오히려 나는 그 두 브랜드 슈프림과 슈프림 BITCH 그들이 오히려 나를 고소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상당히 쿨하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예, 그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두 브랜드가 이제 그 크루거한테 소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슈프림 창시자와 그 맥스 윈이라는 그 슈프림 BITCH 그 둘 간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근데 슈프림도 잘못한 게 많아요. 슈프림이 그렇게 인기가 높고 판매도 좋고 그랬지만 정말 뭐 남의 그 대중문화 이미지를 함부로 카피한 경우도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로고를 코카콜라 쪽에 허가도 안 받고 쓴다든지, 케이트 모스의 그 사진을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조금 좀 안 좋은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피카소 그림도 함부로 남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루이비통의 그 모노그램 그 프린트를 자신의 스케이트보드에다가 프린트도 함부로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이비통하고도 한번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네요. 네, 슈프림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반면에 사실은 좀 이해 안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협업이라는 거, 컬래버레이션을 이제 많이 하는데 슈프림은 그때 당시는 진짜 그야말로 무면허 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소송이 결론은 슈프림이 나중에 이제 그 슈프림 BITCH에 대한 소송을 철회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합의 조건은 기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 수 있지는 않아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슈프림 BITCH 그 티셔츠는 보이지 않고, 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너무 흥미진진하게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는데요. 빨리 들어가서 들었어요. 이 바바라 크루거라는 분이 워낙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개념 미술가 쪽으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 이제 UCLA 그 교수님을 하면서 또 LA와 또 이 뉴저지 태생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뉴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시를 계속 이제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전시가 유독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마릴린 먼로 얼굴 아시죠?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마릴린 먼로. 알죠. 예. 그 사진에다가 이 바바라 크루거라는 분이 마릴린 먼로 얼굴에다가 로고를 막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합성을 합니다. 근데 그 로고는 뭐 hate, love, 뭐 faith, 뭐 그러니까 좋은 용어와 나쁜 용어를 얼굴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요. 예.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시대를 그 풍미한 스타가 그 웃는 얼굴에는 슬픔과 그분의 성격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선함도 있고 뭐 힘들었었던 일도 있고 그 얼굴에 그 스타의 얼굴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반면 또 우리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유명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함부로 그분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지 그런 이제 비판에 대한 작업을 한 거죠. 예, 우리가 연예인을 볼 때 이렇게 어떨 때는 이게 좀 그분의 진실성을 모르고 이렇게 탈을 쓴 듯한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소비자를 우리를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직접적인 그 배우의 인생을 그렇게 또 나타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진짜 개념적인 혁신적인 작품을 이제 많이 이제 전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나이가 적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77세. 예, 맞습니다. 네, 1945년생인데 굉장히 현대적인 지금 저희 뭐 세대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은 직설적인 말을 하기가 참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찔림을 받을 만한 그런 말들을 직설적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바바라 크루거라는 이 분의 작품들도 지금 제가 찾아보면서 보게 됐고요. 네. 프림가의 이런 또 유래도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찾아보시면서 어떤 작품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예, 제가 또 방송이 끝난 뒤에 이제 또 항상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와가지고요. 네, 예. 네, 오늘 이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 3패에서 김수미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